그래도 한번 얼굴을 보고 지나가야 되는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보고인 정청래입니다. 제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줄여서 보문고, 줄여서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고 출신이에요. 이 시대의 참 보고인으로서 몇 가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은 요즘 문재인 현상이 전국의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우표를 이제 헌정 사상 최초로 재발행을 하기로 했답니다. 우정국에서 너무 잘 팔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시고 저는 시계를 찾다. 우리 인이 시계. 이걸 찾다는 것을 자랑 삼아 이렇게.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입수 루트를 얘기하면 제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청래당에 가입하시는 분은 5분간 착용 기회를 드리겠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다 찼어요? 다 줬어요? 없어요. 의원님 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받았어요, 근데? 제가 현역 국회의원보다는 영향력이 더 있잖아. 자, 다음. 아니 넘기면 안 돼. 네? 그래서 이 시계는 탐내봤자 소용이 없다.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좋아요 문재인 저 책으로 그냥 대신해주라. 촛불 전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것을 일러스트 화가거든요. 청래당 당원인데 그림을 쭉 그렸어요. 근데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고 코끝이 찡한 장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싫어요 문재인 이런 분들은 저거 뭐 살 필요 없고 좋아요 문재인 관심 있다 그러면 꼭 78페이지부터 먼저 이렇게 펼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뭐라고 써 있어요? 저에 관련된 게 나오니까 보세요. 의원님, 하면 할수록 부끄러워요. 부끄러워도 할 수 없고 저 책을 품에 안으니까 그렇게 아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전문 용어로 사법 전문 용어로 올려치기 당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올려치기 당해서 4년 징역을 받고 수갑을 차고 지금 서울구치소 제 마음의 고향이죠. 서울구치소에 지금 입감이 됐습니다. 김총수도 이것까지는 몰랐을 거야. 지금까지 뭐냐면 우리가 국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알만 먹었다. 국물은 하나도 안 먹었다.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거법은 위반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러면 그때 박근혜 될 때 부정대선이었다. 정권이 정통성과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거지로 사법부에서 이런 짓까지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다는 것을 제가 학술적으로 제가 증명해 보이려고 갖고 나왔어요. 앞에 있는 것은 선거법입니다. 구조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관여해도 안 되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선거법 구조도 그런 내용이고 국정원법 구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치 관여 금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은 이런 내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쭉 보면 5를 보세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댓글을 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예 명시적으로 국정원법 9조 2항 4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은 위반이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판단했던 그 판사들은 다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법조가인 저도 아는 것을 눈 번이 뜨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외면했다. 이런 겁니다. 송채경 기자 이거 알았어요? 네, 한겨레에서 계속 썼었죠. 아니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이거. 구조가 똑같은 것까지는 안 그게 봤던 것 같습니다. 중요해요. 네. 다른 조항이 아니고 제 구조가 똑같은데 어느 법은 구조를 적용하고 어느 법은 구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정원법을 위반했는데 공직선거법을 안 위반할 수 없는데. 그렇죠. 국정원법을 위반했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거든요, 1심에서. 네. 그래서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김총수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나만의 독특한 상상법에 의해서 세미 노스트라다무네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난 일요일 날 자유한국당 정우택 이분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3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연합공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인천은 자유한국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입니다. 경기도는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남았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누구로 할까? 야 3당이 그러면 여기는 안철수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수도권에 1대1 구조를 만들자. 일여다야 상황에서는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지지율 상황에서. 그러면 연합공천이라 하면 세 당이 골고루 하나씩 나눠 갖자. 근데 인천은 자유한국당이 세고 경기도는 바른정당이 또 경기도지를 하고 그러니 서울은 국민의당. 이렇게 3분지를 해서 하나씩 나눠 먹자. 이게 정우택 원내대표가 얘기한 연합공천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야당들에서 얘기할 때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대표되면 일성이 뭐냐면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 말은 그냥 딜리트 잊어버리셔도 돼요. 반대할 건 반대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야당은 본능상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를 원하겠어요? 높아지기를 원하겠어요? 당연히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당이 공주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지방선거 때 한번 설령 당선이 안 될지라도 높은 지지율로 한번 패하더라도 패하는 일합을 겨루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다. 그럼 서울시의 민주당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 시장은 재도전할 것 같고. 네. 의원님도 관심이 있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 시켜주면 못할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느낌으로는 국회의원은 개인기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유권자 범위에는 시대 정신과 시대 흐름 그리고 시대적 행운 이런 것이 따르지 않으면 넘사벽입니다. 그리고 넘어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켜주면 못할 바는 없으나 감히 그것은 넘볼 그런 상황은 아니다. 관심이 있구나. 의원님, 그래서 리얼미터 같은 데 전화해서 내 이름 넣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MLB파까지 진출했는데 이 시대 참 검색인으로서 정청래 검색을 딱 해봤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이 넣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리얼미터에서.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 그 어떤 사람이 의원님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지금도 결과도 모르고 모르는데 지지율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네, 몰라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는 3명을 넣었답니다. 정청래, 박원순 그리고 구로에 있는 분 이렇게 3분을 넣고 네. 저쪽 당에는 황교안, 김성태 그리고 또 그 옆에 당에는 안철수. 그 게시판에 있는 대로 저는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 게시판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10% 이상 나오면 생각이 있으세요? 사실은 솔직히 꼴찌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있어요. 아니 이게 꼴찌 아니라 좀 해볼 만한 지지율이 나왔으면 네. 해볼 생각이 있으셔서 지금 그런 거예요? 매달권에 들어가 보면 생각은 한번 해볼게요. 정신 차리시고요. 근데 매달권은커녕 완전히 뒤에 뭐 8명이 있으면 8등 막 이렇게 하면 이거 집안망신이잖아.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너무.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회에도 파파이스 시청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회 적폐 청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인데요. 그래서 왕수정 작가의 역사소설 의혹을 준비했습니다. 해방 후 친일 군사 독재를 이끌던 박정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장준하 선생. 그 의문의 죽음에 대한 마침표를 한 묶음의 쉼표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의혹을 파헤친 장편소설 의혹. 많은 청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파파이스 시청 후 한 줄 소감을 한겨레TV 페이스북에 메시지로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올려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채경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번 얼굴은 보고 지나가야 되는 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보고인 정청래입니다. 제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줄여서 보문고, 줄여서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고 출신이에요. 이 시대 참 보고인으로서 몇 가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은 요즘 문재인 현상이 전국의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우표를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재발행을 하기로 했답니다. 우정국에서 너무 잘 팔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시고 저는 시계를 찾다. 우리 인이 시계. 이걸 찾다는 것을 자랑 삼아 이렇게.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입수 루트를 얘기하면 제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청래당에 가입하시는 분은 5분간 착용 기회를 드리겠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다 찼어요? 다 줬어요? 없어요. 의원님 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받았어요, 근데? 제가 현역 국회의원보다는 영향력이 더 있잖아. 자, 다음. 아기 넘기면 안 돼. 네? 그래서 이 시계는 탐내봤자 소위 이런 겁니다. 송채경 기자 이거 알았어요? 네, 한겨레에서 계속 썼었죠. 아니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이거. 구조가 똑같은 것까지는 안 그게 봤던 것 같습니다. 중요해요. 네. 다른 조항이 아니고 제 구조가 똑같은데 어느 법은 구조를 적용하고 어느 법은 구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정원법을 위반했는데 공직선거법을 안 위반할 수 없는데. 그렇죠. 국정원법을 위반했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거든요, 1심에서. 네. 그래서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김총수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나만의 독특한 상상법에 의해서 세미 노스트라다무네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난 일요일 날 자유한국당 정우택 이분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3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연합공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인천은 자유한국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입니다. 경기도는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남았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누구로 할까? 야 3당이 그러면 여기는 안철수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수도권에 1대1 구조를 만들자. 일여다야 상황에서는 해보나 마나한 게임이잖아요. 또 지금 같은 지지율 상황에서. 그러면 효용이 없다.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좋아요 문재인 저 책으로 그냥 대신해주라. 촛불 전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것을 일러스트 화가거든요. 청래당 당원인데 그림을 쭉 그렸어요. 근데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고 코끝이 찡한 장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싫어요 문재인 이런 분들은 저거 뭐 살 필요 없고 좋아요 문재인 관심 있다 그러면 꼭 78페이지부터 먼저 이렇게 펼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뭐라고 써 있어요? 저에 관련된 게 나오니까 보세요. 의원님, 하면 할수록 부끄러워요. 부끄러워도 할 수 없고 저 책을 품에 안으니까 그렇게 아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전문용어로 사법 전문용어로 올려치기 당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올려치기 당해서 4년 징역을 받고 수갑을 차고 지금 서울구치소 제 마음의 고향이죠. 서울구치소에 지금 입감이 됐습니다. 김총수도 이것까지는 몰랐을 거야. 지금까지 뭐냐면 우리가 국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알만 먹었다. 국물은 하나도 안 먹었다.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거법은 위반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러면 그때 박근혜 될 때 부정대선이었다. 정권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거지로 사법부에서 이런 짓까지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다는 것을 제가 학술적으로 제가 증명해 보이려고 갖고 나왔어요. 앞에 있는 것은 선거법입니다. 구조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관여해도 안 되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선거법 구조도 그런 내용이고 국정원법 구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치 관여 금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은
이런 내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쭉 보면 5를 보세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댓글을 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예 명시적으로 국정원법 9조 2항 4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은 위반이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판단했던 그 판사들은 다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법조가인 저도 아는 것을 눈 번이 뜨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외면했다. 연합공천이라 하면 새 당이 골고루 하나씩 나눠 갖자. 근데 인천은 자유한국당이 세고 경기도는 바른정당이 또 경기도지를 하고 그러니 서울은 국민의당. 이렇게 3분지를 해서 하나씩 나눠 먹자. 이게 정우택 원내대표가 얘기한 연합공천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야당들에서 얘기할 때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대표 되면 일성이 뭐냐면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 말은 그냥 딜리트 잊어버리셔도 돼요. 반대할 거 반대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야당은 본능상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를 원하겠어요? 높아지기를 원하겠어요? 당연히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당이 공주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지방선거 때 한번 설령 당선이 안 될지라도 높은 지지율로 한번 패하더라도 패하는 일합을 겨루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다. 그럼 서울시의 민주당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박원순 시장이 박원순 시장은 제도도 할 것 같고. 네. 의원님도 관심이 있어서